그리고 또 범인의 신상 공개 문제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테러범은 바로 거의 공개가 하루 만에 됐잖아요. 예. 뭐 그때 당시에 언론들을 보면 음. 대부분이 테러범이라는 용어를 쓰죠. 쓰더라고요. 예, 테러범. 맞아요. 예. 그리고 그 테러범의 신상이 거의 적극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의 음. 사건은 결과적으로 그것보다 더욱 더 위중하고 그렇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지금 언론들은 테러범이다라는 용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범인의 신상도 공개를 하지 공개 안 않고 했죠. 있습니다. 너무나 이거는 명백하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그 총리실의 대테러 상황실의 문자가 거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 측이나 정권 측에 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지 않았는가라는 게 두 사건을 보면서 저희들이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 왜 신상을 공개하지 않을까? 이걸 이제 오늘 우리 대테러 대책위원회의 유삼영 우리 예. 위원님께서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만약에 범인의 신상이 지금 공개가 되고 이 모든 게 이제 범인의 뭐 당적이나 이런 게 공개가 된다면 지금은 이 유튜브라든지 전 국민이 기자인 그런 그렇죠. 시대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상이 공개가 되면 전 국민이 수사 기관이 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예. 전 국민이 네티즌이라고 수사에 그러죠. 네티즌 수사대가 예, 맞아요. 나서서 예. 이 사건의 범행의 신상과 다 동기와 나오죠. 전모가 샅샅이 밝혀질 그렇죠. 거다. 예.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게 아닌가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이유가 그게 아니냐라고 이제 유삼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우리 대책위 위원들이 모두 공감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왜 그동안 계속 공개해 왔던 그렇죠. 이 테러범의 신상을 맞아요. 왜 공개하지 않는가? 더구나 특수 강력 범죄 범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런 잔인한 범죄는 공개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 규정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공개하지 않는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이제 많은 의구심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경찰은 이건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그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다. 이런 이제 유익건 경찰청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런데 그는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공개하지 않겠다. 그것도 그리고 웃겨요. 신상공개위원회 위원의 신상도 공개하지 않겠다. 모든 것은 공개하지 않겠다. 비공개 뭐 이러는데 당적도 공개 안 하겠다. 네. 모든 게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투명하게 정보를 밝혀라. 공개해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자세하지 않겠다라고 저희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네. 저는 반드시 그 공개 안 하는 게 너무 웃겨요. 왜 자꾸 투명하게 안 하고 뭘 감추려는 듯한 태도로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게 단독 범행이라고 경찰이 지금 수사 결과 발표할 때는 단독 범행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결론을. 근데 지금 추후에 나온 여러 가지 보도들을 보면 서울의 소리 보도 같은 경우를 보면 누군가에게 받은 문자를 택시 기사에게 보여줬고 택시 기사가 그걸 보고 누구한테 받은 거냐고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장소로 갔다는 거예요. 범행 장소로 이동을 했고 범행 장소를 도착해서도 여기가 이 문자의 주소가 맞냐라고 물어봤어요. 그 말은 그게 낯설다는 거잖아요. 그 장소를 미리 와봤거나 아니면 자주 와본 장소라면 그런 표현을 안 하잖아요. 본인이 내릴 때 여기 맞냐고 내릴 텐데 기사한테 여기가 맞냐라고 물어봤다는 말은 처음 왔거나 아니면 낯선 장소란 얘기잖아요. 그 누군가 문자를 보냈다면 그곳으로 가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어요. 자기가 원래 목적을 했다면 그걸 문자를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자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런 게 나온 상황인데 어떻게 단독 범행이냐. 또 하나는 뭐 경찰이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누군가 태워줬다잖아요. 그 사람이 머무는 숙소까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단독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너무 많은데 경찰은 왜 이걸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이 사건의 범행이 단독범이라는 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쏟아졌어요. 네, 맞아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보도가 쏟아졌는데 네. 이거는 어디서 흘린 것이냐.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단독범이다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공범이나 배우를 암시하는 그런 단서들이 우리 그야말로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서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오연호 우리 예, 예. 대표님과 대표, 예. 그때 인터뷰를 할 예, 때에 예, 예. 오마이뉴스 TV에서 이제 단독 특종 뉴스를 보도를 했는데요. 그때 봉화에서 평산까지 예. 그 범인이 이제 같이 택시 그때 차량을 같이 차량을 타고 타고, 예, 갔던 예. 그게 함께 1시간 정도 함께 있었던 그 당시에 이제 동행자가 예. 증언을 한 인터뷰를 그때 이제 여기서 틀었어요. 예. 근데 그 내용 보니까 동행자에게 테러범이 누군가가 나에게 지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인이 지인. 나에게 사인을 받아오라고 시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사인을 받아오라고. 네, 이재명 예, 대표의 예. 사인을 받아오라고 시켰다라고 합니다. 시켰다. 예, 시켰다. 예, 예. 그러면 사인을 받아오라는 그거는 그 범인이 이제 그분에게 사실을 얘기인지 거짓인지는 그건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되지만 예. 어쨌든 적어도 사인을 받아오라는 그 행위는 그 가장 가까이 사인을 하려면 뭐 바로 옆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바로 되죠. 옆에 가라는 행위를 시켰다라는 거랑 사실 이제 같은 그렇죠. 거죠. 그리고 네. 결과로는 그 사인을 빙자해서 살인 살해를 하려고 했단 시도를 말이에요. 했죠. 예. 그러면은 그 사인을 받아오라고 시켰다는 거는 살인을 교사했다라고 이 법률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단서가 났으면 당연히 누구한테 누가 그 네. 사인을 받아오라고 얘기를 시켰는지 했는지 찾아야죠. 수사가 돼야 네,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인지 그리고 그런 자의 존재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시켰고 그 의도가 뭔지 여기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없고요. 없고, 그거는 수사가. 만약 있었다면 그 명백한 공범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최근에 제기되는 네티즌 수사대 얘기에 따르면 예. 뭐 가방이 예, 예. 처음에는 메고 있었는데 뭐 없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방금 말씀하신 이 행선지를 누군가 보내준 문자를 제시하면서 했다. 그러니까 다 이 그 뭔가를 공범이 있을 수 있다는 정황을 암시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정황들이 있으면 경찰의 의무는 그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무를 그걸 밝혀야 밝혀서 수사를 철저히 해서 아 그게 다 아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밝히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죠. 있으면 있다라고 하면 되고 근데 왜 이거를 아예 덮으려고 하고 처음부터 단독범이라고 하고 결론을 단독범으로 내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는 축소 왜곡하는 수사가 아니냐 부실 수사가 아니냐 그 의도가 뭐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범으로 하고 그 예를 들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의도적으로 수사를 안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제 뭐 위원장님도 활동하시고 이러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하니까 음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네. 보세요? 한동훈 네.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이게 음모니까 이거 자체가 다 거짓이다 이렇게 지금 몰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의혹 부분,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답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을 음모론으로 몰고 가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무장관 시절에 국회 대정부 질의인가 본회의장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맞아. 그 듣고 또 얘기했었죠. 돈봉투 소리라고 네. 하는 그 실질적으로 음모론에 가까운 그런 발언을 하셨던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단 한 번도 네. 여기에 대해서 팩트와 또 정확한 그 증거 그리고 법리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을 해라. 해달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축소 왜곡 의도가 이렇게 또 국민들이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해명을 해라. 이걸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무슨 그런 업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팩트와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업무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러한 얘기를 하는 그 한동훈 장관의 그 주장 자체가 이 사건을 뭔가 축소하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음모론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앞으로 이제 이 그 당 대표 정치 테러 대책위원회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거나 진행하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보를 받는다든지 예컨대. 지금 초기에 예, 예. 그 지금 이 사건은 음. 살인 미수 정치 테러 사건이라고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예. 규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을 이제 계속 진상을 규명하고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서 제보도 받고 또 사건 진행 과정을 저희들이 지켜보니까 이 사건이 살인 미수 사건에 관해서도 제대로 진상 규명이 되지 않고 그걸 사실상 뭔가 축소하려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구심이 생기지만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는 정치 테러 사건입니다. 그렇죠. 정치 사건이죠. 테러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 수사 당국이 범인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고 범행 동기를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당적에 대해서도 이걸 비공개를 하면서 정치 테러 사건의 의미를 뭐 사실상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그 정부 총리실과 수사 당국 여기에 의해서 이 사건을 축소 왜곡하려는 그 시도, 그 현재 그 여러 가지 정황상 증거상 행해지 네. 각종 행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사실상 이제 여러 가지로 제기되는 이 정치적인 의미의 그 파장을 축소하려는 의도와 또 범인의 공범과 배우를 암시하는 여러 가지 이런 정황들 이런 걸 볼 때 이 사건은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단순한 살인 뭐 살해 의도가 아니라 예. 이 야당 지도자에 대한 암살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의미가 굉장히 위중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이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의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의 대책위에 오늘도 새로 그 소병철 법사위 간사랑 그다음에 박성준 그 정무위 예. 의원이자 민주당 대변인께서 예, 맞습니다. 추가로 우리 위원회에 합류를 하셨고요. 예. 그리고 강청희 그 흉부외과 전문의 민주당 인재영입 예. 5호 예. 인사 우리 강청희 선생님도 저희 이제 음. 대책위에 합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다 전문적이고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합류를 해서 좀 더 저희 대책위를 확대 개편해서 이 진상 규명을 국민들과 함께 철저히 규명을 할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어제부터 시민단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네.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어제 경찰청에 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항의 방문과 기자회견이 어제 있었고요. 예. 또 계속적으로 이 국민들께서 이 사건을 오히려 정부가 덮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더 의구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덮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축소를 하면 할수록 이 사건은 더 커질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로 뭔가 이거는 수상하다 이런 생각들을 점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 당국은 한 줌의 의혹 없이 국민들에게 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시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더 이상 사건을 축소 왜곡하려는 시도 당장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